통통스. 자, 창의 영역 영상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조직화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분권화하고 조직을 만드는 그 구체적인 과정을 다루어 볼 겁니다. 조직화가 뭔지는 다루었었지만, 전 시간에 다루었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조직화의 과정. 과업의 분업화. 구성원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 과업이라는 건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거죠. 조직의 구성원들. 주로 어떤 회사라는 예를 들면 회사에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기적 목표, 단기적 목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어떤 일을 해야겠죠. 그럼 그 일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게 과업의 분업화, 업무를 나눈다는 거죠. 과업을 배분하기 전에 과업 분업화가 필요함. 이 일을 저 사람한테, 요 일을 이 사람한테 나누기 전에 어떠한 일을 줄 것인지, 그 일의 권한은 어느 정도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구체화시키는 과업 분업화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점이죠. 과도한 분업화는 지루한 업무의 반복으로 생산성이 감소하고 구성원의 자아실현이나 잠재력 개발을 막는다. X란 뜻이에요. 뭐냐면 업무를 나누는 건 중요해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를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고 자동차를 만들려면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죠. 여러 제조 과정이 필요하고. 근데 그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을 아주 세분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볼트는 내가 조립하고 오른쪽에 있는 볼트는 내 다음 사람이 조립하고 그 옆에 있는 볼트는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조립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업무를 엄청 세분화해가지고 잘게 쪼개서 나누었더니 구성원이 담당할 일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극히 단순화되기 시작하죠. 과도한 분업화는 업무가 매우 단순해져 버려요. 그러면 구성원은 그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은 이 볼트만 조이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앉아서 볼트만 계속 조이면 돼. 하루 종일. 근무 시간 동안. 그렇게 되면 지루하겠죠. 그냥 그런 지루한 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칠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이 감소한다는 뜻이 뭐냐면 그 구성원이 심리적으로 좀 지칠 것이다.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간단한 업무만 시키는 걸 하니까 보람도 못 느끼겠죠. 그래서 구성원의 자아실현이나 잠재력 개발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너무 과분이 아니라 과도하게 분업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부분화 갑니다. 여러 과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을 집단화하여 한 사람에게 감독받도록 하는 것.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과업을 묶어야 함. 그러니까 업무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업무를 나누었더니 A 업무와 B 업무가 비슷한 일을 하는 거야. A 업무와 B 업무가 성격이 비슷해. 그럼 A와 B를 묶어서 가 부서라고 하고, C 업무와 D 업무가 비슷해. 그럼 C와 D를 묶어서 나 부서라고 해서 묶어두는 겁니다. 업무가 비슷한 부서들끼리. 업무가 비슷한 것들끼리 그럼 묶어서 부서라고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 부문화. 무슨 부문이라고 하는 부문화. 조직활동 조정과 표준화. 각 부분의 과업이 조직 목표를 달성하도록 활동 조정한다. 부문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줄게요. 그럼 학교에서 부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가 있고요. 또 학생 선도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학생의 부서가 아니라 업무죠. 선도를 담당하는 업무가 있고,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둘의 성격이 학생을 관리하는, 학생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성격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학생생활안전과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학생과라고 부르는 부서로 묶을 수도 있고, 그죠? 학교에서. 또는 뭐 시험 문제를 관리하는 업무, 또는 뭐 학생들의 성적을 관리하는 업무, 또 뭐 그런 모의고사를 담당하는 업무, 이런 것들은 다 어떤 학교의 시험이나 성적을 관련해서 일하는 업무죠. 이런 업무들을 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연구부, 이런 식으로 묶는다든지 하는 부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업의 분업화를 하고 그 다음에 부문화를 하는 거죠. 조직활동의 조정과 표준화. 각 부문의 과업이 조직 목표를 달성하도록 활동을 조정한다. 이렇게 짜놓고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한다는 거죠. 서로 업무를 조정한다거나 부문화를 다시 한다거나. 규모가 커지고 부문화가 심화될수록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덩치가 커질수록, 조직의 덩치가 커질수록 이 업무를 잘 나누어야겠죠. 이 구성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공식적 조정기구나 업무 표준화로 조정 필요성을 줄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네 번째, 의사결정의 분권화. 분권화라는 건 권력을 나눈다는 거죠. 경영 권한이 경향이란다. 개인 또는 소수에게 집중되면 의사결정과 업무 진행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소수가 기업이나 조직을 이끌 경우에는 효율성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빠르게 결정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조직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 한 사람 또는 소수의 결정권자로는 업무를 처리하기엔 일이 많거나 너무 전문적이거나 세부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과 업무 진행의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다. 즉 혼자서 결정을 내리는 거는 어느 정도 조직 규모 안에서는 가능하다가 조직 규모가 점점 더 커져서 이제 혼자나 또는 소수가 감당이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의사결정 분권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권한을 가지도록,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므로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조직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조직 형태입니다. 전통적인 조직 형태. 첫 번째, 그러면 조직을 구성하는 조직화에 모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직은 이렇게 구성합시다 라고 하는 전통적인 모델들이 있는데, 그 전통적인 모델 4가지를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라인 조직이에요. 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오버워치 라인하르트가 아니라 우리 뭐 생산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 라인이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면 제일 위에 결정권자부터 제일 밑에 근로자까지 하나의 수직적 구조로 명령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최고 경영자가 그 다음 관리자에게 명령을 하면 그 다음 관리자가 그 밑에 감독자가 근로자에게, 이런 식으로 명령이 수직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직계 조직 또는 군대식 조직이라고도 함.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없었겠지만 군대는 이렇게 명령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업무 부문화가 덜 된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의 사례. 즉 이제부터 보면 알겠지만 1번부터 4번까지 조직 형태가 갈 텐데 1번부터 4번까지 가는 동안 조직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라인 조직은 아직 조직 규모가 크지 않거나 또는 업무가 세밀하게 나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이나 조직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간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라인 조직의 예시입니다. 라인 조직의 예시. 사장 있고, 그 밑에 부장 있죠. 부장 밑에 뭐가 있어요? 과가 있죠. 과 밑에 뭐가 있겠어? 근로자들이 있겠죠. 그죠? 수직으로 올라간다는 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라인 조직입니다. 두 번째 갑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바로 갈게요. 두 번째, 라인 스텝 조직. 라인 스텝 조직. 생산, 판매 등 기업 목표 달성의 핵심적인 부문을 담당하는 부서를 라인이라고 합니다. 라인. 핵심적이죠. 그죠? 메인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인하르트가 메인탱이죠. 네. 여러분들 잠 깨러 가는 헛소리였고요. 다음 두 번째, 기획, 회계, 재무, 인사 등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라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스태프라고 한다. 우리 왜 TV에서도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출연진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스태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판매나 생산 같은 업무를 서포트해주는 기획, 회계, 재무, 인사 등이 스텝인데, 이름에서 보다시피 라인 스태프 조직이니까 라인과 스태프가 같이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라인 스태프 조직은 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보여진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전에 이 라인 조직에서는 이제 핵심적인 라인인 업무, 생산 요 정도밖에 없었죠.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나 어떤 연말에 세금 계산을 해야 될 때 뭐 그럴 경우에는 여기 라인에서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일도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으니까. 그럼 외부의 회계 전문 회사나 또는 법률 전문 뭐 변호사 단체에 연락해서 도움을 구해야겠죠.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근데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지면 뭐가 돼요? 이 안에 그런 서포트하는 팀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봅시다. 여기 있다. 라인 스태프 조직의 구조입니다. 비슷하죠. 사장 밑에 구매부, 생산부, 판매부 등이 있는데 요 밑에 당연히 또 각 과가 있겠죠. 아까 전처럼. 근데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재무팀이나 회계팀, 인사팀, 기획실 같은 서포트하는 스태프 조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규모가 조금 더 커진 거예요. 라인 조직보다, 라인 스텝 조직이. 그 다음에